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유저학의 프랙티스 영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가을 학기 우리 5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우리 가을 학기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능 영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때 여러분들 돌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죠. 평소보다 등급이 1등급이 나오던 학생들이 등급이 내려간 학생들이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가 지금 계속 어렵게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영어 문제가 거꾸로 어렵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킬러 문항은 제거가 됐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킬러 문항이 제거가 되는데 왜 어려워지냐,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센 영어 2025학년도 2025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가장 센 영어 프랙티스 영어 유저학의 프랙티스 가을 학기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갈무리 단계에 왔고요. 이제 적중 모의고사, 집중해서 핵심 종합, 이건 당연한 우리 단계, 공부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1등급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9월 4일에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보는 거랑 잘 보지 못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실제 수능에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모의고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등급을 여러분 맞아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1등급이 나와주셔야지 이제 편하게 실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시간 안배가 잘 안 된다거나 뭔가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이후에 2달 약간 넘는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갈무리 강좌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확실한 1등급을 위한 프랙티스. 예. 최근 3개년 기출 연계 집대성. 자, 그렇게 해서 대치동 본원에서는 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서초방배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서초방배원 여러분들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3시간 동안 5주 동안 여러분들이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5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5주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전부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9월 4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듣기평가 OMR 카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별 성적 분석과 학습 진단까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시간 러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학습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24학년도 3개년 수능 기출, 특히 이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능 기출은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은 킬러 문항 제거 이후의 모의고사. 예. 그러니까 2024학년도 모의고사, 2025학년도 모의고사, 이렇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수능 기출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킬러 문항 제거 이후에 모의고사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수능 1등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 확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킬러 문항이 분명히 제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 사실은 공부량이 한 2배 정도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2배가 돼야 된다. 기존에 하던 공부량에서 2배 정도 돼야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맞아요. 또 그게. 예, 생각해보면은 분석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 많이 하셔야 되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수능 1등급 9월 4일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힘든 기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4일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4.7%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려워진 수능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최상위 영어 완성 논리 영어 뭐 이런 개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이라는 결과는 논리성이 굉장히 강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논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맞춤형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프랙티스는 사실 이제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 하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어떤 요령, 스킬, 뭐 독해, 논리적인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러닝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프랙티스를 실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프랙티스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게 많이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요. 진짜로. 확률 통계적으로 프랙티스를 많이 하는 학생이 시험 잘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답률 상위 5점.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자, 오답률 5위, 38번 문제. 얘네들은 사실은,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우리 뒤로 가서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오답률 2위, 3위. 아까 4위, 3위가 순서 문제죠. 여기가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이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작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오답률 4위, 3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순서 맞추기 유형이 여러분들 문제 유형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뒤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 오답률 1위, 2위. 자, 34번이 오답률 2위였고요. 33번이 1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지문이 어려운 게 나와요. 지문이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습을 할 때 문제 유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지문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33번, 44번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문들이 여기 포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3번, 요거 without,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without loss,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걸 가지고 지금 이 4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could be substitute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요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높은 이유가 얘네들은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문이 어렵죠. 그리고 요런 without loss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익스트림 센텐스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답으로 선택하기가 좀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34번은 어땠어요?
34번은 여기 지금 뭐 보기가 안 나와 있는데 보기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트랙 위드라는 이 어려운 수거, 생소한 수거, 잘 우리가 익히지 않는 수거, get around.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접해봤을 거예요. 근데 and how she views the street tracks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요게 문제였는데 트랙 위드라는 수거는 모르고요. 클로즐리라는 부사를 가지고 이건 어차피 프리티는 뒤를 꾸며주니까 클로즐리라는 부사를 가지고 이거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런데 뭐 클로즐리라고 하니까 어떤 뭐 가까운 관계에 있나 보다 요 정도만은 캐치를 하셔도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냐 이거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수거들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어휘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단기간에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빈칸 추론 문제가 매번 그렇게 나오죠. 사실 33번, 34번 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어차피 빈칸 추론 문제는 31번, 32번까지 풀고 나서 여러분들 뒤로 가셔가지고 장문독해부터 그냥 앞으로 다시 거꾸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골 때리는 문제들이 나왔냐? 야, 얘네들이 어렵게 나왔어요. 36번에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3점 까고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그쵸? 아니, 한 번도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최근에 뭐 다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것도 약간 이상했던 반면에, 이상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문 자체도 좀 약간,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형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답률 4위, 3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도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얘네가 제일 어렵죠. 순서 맞추기 유형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빈칸 추론은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간 차이가 있죠.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은 가장 어려운 유형.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떤 유형? 지문이 가장 어려운 유형.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36, 37 순서 두 문제, 빈칸 추론 그 뒤에 두 문제.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요렇게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실제로 이번에도 똑같죠? 예.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여기서 나왔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 특성상.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요 추론 문제들을 잘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삽입 문제라든가 뭐 요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앞에 두 문제 그 다음에 뭐 23번, 24번 핵심 파악하는 독해 문제 잘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42번 중에서 유난히 42번이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지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뭐 등급을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9월 4일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1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번에 9월 4일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마지막 방학 5주 동안을 좀 불살라 보자. 우리 자신을 여기다 한번 몰입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5주 동안 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5주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9월 4일에 모의고사 1등급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9월 4일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 6월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수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5주 동안 8월 달이 그리고 약간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방학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개학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8월 달에 여러분들 5주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요거를 싹 정리를 하고 9월 4일 모의고사를 간다. 요거는 그렇지 않은 학생이랑 정말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4일 모의고사를 위해서 우리 하는 거니까 8월 달을 한번 불태워보자. 요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8월 달에 요 트레이닝을 안 하잖아요. 9월 4일 모의고사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실제로 결과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장담을 못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이 8월 달의 기간을, 정말 압축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거는, 너무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쨌든 1등급이 나와야 되고,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번에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우리가 1등급을 맞으려면은 지금 8월 달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9월 4일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거지, 8월 달에 놀고, 8월 달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9월 4일에 약간 허술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가 이게 만약에 잘 안 나온다. 좀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11월에도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거 극복이 안 돼요. 극복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드럽게 얘기해서 뭐 장담을 못 한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9월 4일 모의고사, 11월 수능까지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8월 모의고사 좀 감안하셔가지고, 8월 이제 우리 5주 프로그램 감안하셔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 기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수능,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요때 이제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이제 이거 지나가면은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같이 5주 동안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능이 지금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1등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이게 낮아지는지, 비율이 왜 낮아지는지, 필러 문항이 없어지는데 왜 비율이 낮아지는지, 실제로 난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필러 문항은 없잖아요. 필러 문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상한 지문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상한 지문은 없어요, 지금. 다 논리적인 지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둬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킬러 문항이 없어진 대신에 문제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막상 시험장에서 만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문제 어렵게 나오고 있고 체감 난이도 더 높고 실제로도 비율도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8월에 좀 이렇게 같이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좀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